시립구로청소년센터에서 마련한 부모교육,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아이를 교육할 청소년 상담사 안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온라인상에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실 자식 키우느라고 애쓰시고 또 좋은 환경 마련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식들 잘 키우시려고 애쓰시는 마음 감사하다고 표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부모 교육이긴 하지만 제가 청소년 이야기를 계속 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 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몸도 상당히 중요하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양육하고 계신 양육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드리면서 또 그것도 돌봐야 되는 분들임을 또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2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눈 제목은요, 목차를 보시면 청소년의 특징을 먼저 볼 거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 특징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WHO에서 말하는 또 OECD 국가에서도 말하는 저희들이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무거운 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라던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특징.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는데 막상 자식들 키우다 보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아이들은 왜 저렇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런 말을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은 꼰대, 부모님, 선생님들 말씀할 때마다 그런 말들 자주 하죠. 이렇게 세대 차이 나고 시기가 다른 청소년 시기를 저희가 지내왔지만 그래도 지금의 청소년들은 저희가 자랐을 때의 청소년과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변화도 많고요. 환경적으로도 많이 다르죠. 그 예로 코로나 시절을 저희들이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건 성공적이었지만 그 여파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징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종류를 가져왔는데요. 물론 청소년의 특징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심리적인 부분과 생물학적인 부분, 특별히 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알고 계시는 대로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아주 혼란의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체의 변화, 정서적으로의 변화 등들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예의 첫 번째 보시면 특징 중에 1번을 보면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유형을 하죠.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다른 어른들은 반항한다, 되바라졌다, 건방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규칙과 질서에 망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싶어하는 도전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혹시 채우지 못했던 능력에 대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또 수용해주고 또 이끌어 주신다면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청소년 문화, 또래 문화라고 하죠.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독립적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또래 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독립적이고 싶어하는 마음, 욕구를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은 안 되지만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기도 하죠. 누구는 방에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싶어합니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새로 만들어낸 문화를 공유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게임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상에서의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소수 몇몇들만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또한 소속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또래에게 특별히 인정 욕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그 무리에 소속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도 또한 있습니다. 자, 이런 또래 문화를 나쁜 것으로 또는 파격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그들도 또한 기성세대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조정해 준다면, 조율해 준다면 우리 청소년 문화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뇌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망이 형성됩니다. 청소년 때 갖고 있는 신경망의 숫자보다 어린 시절에는 더 많은 숫자의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세상에 태어나서 생존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망을 많이 만들어내서 최대한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건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신경망으로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국영수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도구 사용하는 방법들도 알게 되고 또 문화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냅스, 신경망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전두엽에 알아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되어 있고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또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신경망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청소년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미술을 시키고 또 피아노를 시키지만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쩌면 음계를 읽지도 못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두엽이 가지치기로 신경망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이렇게 신경망을 가지치기 하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두엽은 하는 일은 주의력,
집중, 또 자기조절 능력, 정서조절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동안에는 전두엽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전두엽 시절에 전두엽이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에 정서적으로도 조절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우울감, 두려움, 불안, 공격성, 공포,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충동적으로, 물론 충동적인 것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두엽이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청소년 스스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충동적으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뛰어드는지를 잘 모릅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대,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돼 라는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뇌에 대한 구조를 지금 한번 옆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마 부분에 있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또 가운데에 있는 것은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특징 중에 네 번째, 성호르몬 증가로 편도에 자극을 받는다. 성호르몬 증가, 초등학교 때 성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몸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 남성으로서의 특징을 갖죠. 몸에 털이 나기도 하고요. 또 가슴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몸이 곡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근육이 더 발달되기도 하고, 또 성기가 발달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성호르몬의 증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성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호르몬 또한 편도핵이라는 것을 자극합니다. 편도핵을 자극하게 되면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감정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 불안감, 공포, 질투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질투심과 또 불안감, 공포 또는 서열을 짓고 싶어 하는 것도 생기다 보니 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부하로 삼기도 하고, 대장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왕따나 또 마약에 대한 중독까지도 일어납니다. 편도핵을 자극받아서 감정 라인을 크게 세우게 되면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의 특징,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성인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뇌 구조상에서도 좀 파악하게 된 최근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특징들이 이렇다 보니 어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마약 문제나 자살 문제, 자해, 우울,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것들도 모두 이런 청소년들의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없는, 느낄 수조차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금쪽 같은 아이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